수거하는 데는 5초, 사용은 5년, 그런데 분해는 500년 이상 걸리는 것. 그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뿐 아니라 수많은 쓰레기로 인해 땅과 바다, 하늘이 답답해진 지금을 희망이 있는 미래로 바꾸기 위해 인천시가 1년 전 환경특별시를 출범시켰습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의 푸른 미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브리핑 안주현입니다. 삶을 바꿔놓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다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바로 쓰레기 팬데믹인데요. 바이러스가 낳은 비대면 상황은 일회용기 사용을 증폭시키면서 쓰레기 팬데믹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 팬데믹 상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편리함을 쫓던 우리의 삶이 환경을 잃고 또 지구를 잃어가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땅과 바다 또 하늘을 품고 있는 인천시가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먼저 첫 발을 뗐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출범시켰는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 장정구 단장에게 지난 1년과 또 앞으로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천 시민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만 1년 된 인천광역시의 환경특별시 추진단장 장정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천 환경특별시 추진단 지난해 3월에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이제 1년이 딱 됐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지난 1년 동안? 3월 15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시민사회 환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기대도 좀 있었지만 우려도 솔직히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저 자신도 역시 그랬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인천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특히 주민들하고 인천의 환경 정책을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1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어려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셨잖아요. 뭐 어떤 성과들을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우리나라의 갯벌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물론 송도라든가 강화에 있는 인천의 갯벌은 아직 등재가 되진 않았지만 그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인천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유네스코의 이제 자문기구에 해당하는 세계 자연보존연맹에서 지금 현재 서남해안 갯벌 중심으로 등재 신청을 했었는데 핵심적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의했던 거죠. 그러면 핵심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인천의 갯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인천은 지금 당장 등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인천도 앞으로 2단계의 등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을 하면서 우리나라 갯벌이 두 번째로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 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는 이제 쾌거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추진단의 성과다라는 자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문제 중에서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 문제가 우리가 쓰는 생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일명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 이제 문제 또한 심각하거든요. 섬에 가보면 특히 무인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를 못해서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게 실제 지금까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해양 쓰레기 정합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고, 쓰레기의 수거, 그 다음에 바로 가져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아놓는 집합, 그 다음에 운반해서 최종 처리하는 것까지 체계를 갖춘 한 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인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도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인천 앞바다는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단장님도 뭐 현장에 뭐 자주 가실 테니까요. 네, 일단은 뭐 저를 그 초빙한 시장님께서 첫 번째 과제로 말씀하신 게 해양 쓰레기였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되는, 해소를 해야 되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에서, 인천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이제 바다로 흘러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에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장마철에 이제 비가 내리면 쓰레기들이 한강을 통해서 인천 앞바다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더 중요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장마철에만 쓰레기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화 주변에, 즉 한강 하구 쪽에 네. 보면은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임이라고 하는 곳과 창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한강 하구에 위치했는데 거기서는 봄, 가을에 새우를 많이 잡습니다. 그물을 건지면 그 그물에 비닐이 절반 네. 이상 걸려옵니다. 오히려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보다 쓰레기인 비닐이 더 많이 걸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었다. 장마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먼 서해 5도를 가면은 해안가에서 페트병을 주스면 대부분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0개 중에 한 7개 정도가 중국 글씨가 쓰여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10개 중에 9개에서 10개, 거의 대부분이 중국 글씨가 쓰여 있는 페트병입니다. 이 정도로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인천의 해양 쓰레기 문제는 어구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폼 같은 폐기물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북한 쓰레기도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환경을 지킨다는 게 단순히 어떤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이웃 나라도 그렇고 남북 공동으로 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뭐 저도 바다 앞에 사는 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쓰레기가 이렇게 치워진 좀 깨끗한 비교적 깨끗한 축에 속하는 바다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냉장고나 쇼파 뭐 이런 것들도 떠밀려 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인도의 웬만한 곳에 가면 냉장고가 하나씩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웃으시긴 했는데 네. 웃을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맞아요. 심각한 상황인 네.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난해 5월에 인천시가 수립한 해양 쓰레기 저감 종합 계획은 발생 이후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모든 쓰레기는 발생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해양 쓰레기를 발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해양 쓰레기의 발생원은 크게 세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육상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멀리 바다에서 발생하는 어업 쓰레기가 있을 것이고, 또 외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세 종류마다 대책이 좀 다른 상황이다. 네. 또 주체도 다르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는 일단 강에 대한 관리 주체가 환경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의 역할이 있고 또 네. 바다는 또 해양수산부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역할이 좀 다른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럼 결국에는 하천에서 큰 강으로 또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네. 그거는 지방정부의 이런 그 관심만으로는 어렵고 법 제도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마침 관련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이 됐다. 이제는 그래서 최소한의 하천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차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근거들이 조금씩 마련이 됐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절반 정도 해당하는 거는 해양 쓰레기 절반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또 조업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어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 그러니까 섬에 가시는 분들은 스티로폼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얀색이잖아요. 네, 네. 이게 띠처럼 형태로 이제 무인도 같은데 이제 방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엔 그동안 이 어구들이 얼마나 쓰이는지 통계 자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국회 상임위원들을 만나서 이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어구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구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얼마나 유통되는지, 어민들이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거에 어구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작년 말에 통과가 됐고요, 국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구도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구 보증금제라고 해서 어민들이 쓰는 양만큼 폐어구를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가 이제 마련이 돼서 곧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좀 관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해양 쓰레기 관련된 국제 포럼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인천시가 먼저 선도하는 최소한의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땅과 뭐 숲도 중요하지만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바다를 살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바다가 이제 땅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바다에 그 잘피를 제외하고 갯벌이 흡수하는 탄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연구진에서 이 갯벌의 탄소 흡수로서의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거의 의미를 지난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연구를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숲
외에 수분제 보통 저희가 그린 카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그린 카본이라고 하는 부분 외에 인천은 섬과 바다, 갯벌이 많기 때문에 이 블루 카본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잘피라고 하는 바다 풀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있긴 하지만 이거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뭐 인천에서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양 환경과도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성과입니다. 아, 네네. 지자체 최초로 해양 환경과를 네. 이제 신설을 했고 1월 13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3개의 팀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해양 환경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팀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해양 정화 특히 이제 갯벌의 오염도 있습니다. 인천에는 항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뻘의 오염 문제도 좀 다양하기 네네. 위한 쓰레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해양 환경 정화에 관련된 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유네스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백령대청에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이거를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등재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업무. 그다음에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이런 보호 지역을 담당하는 해양 생태 보호 담당 팀 이렇게 3팀으로 출범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해양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해양수산부,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있었지만 지방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습니다. 네네. 인천에서 앞장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항만이나 주변 시설,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은 국가의 이제 기반 시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내기 위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해양 쓰레기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네. 말씀을 드리면 한강 하구가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쓰레기를 주스려면 네. 군부대의 동의가 좀 그래요? 필요하고요. 협조가 필요하고 또 북한에서나 접경 지역에서 이 목함 지뢰 같은 게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거를 하고 싶어도 예산은 있지만 실제로 군부대에서 한번 먼저 살펴주지 않으면 실제 수거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인천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 쪽은 환경부, 바다 쪽은 해수부, 또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국방부, 인천 지자체의 예산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천의 바다가 많이 막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공간들이 대부분 항만 시설, 그다음에 발전 시설 이런 시설들은 국가 기반 시설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문제는 보통 사각지대에서 생깁니다. 이 사각지대는 보통 경계지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경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적극적으로 맞아요. 적극 행정을 하면 괜찮지만 서로 역할을 떠미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계 지역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경계 지역 인천은 유독 많다라는 거예요. 매립지 관리공사도 중앙정부 관리에 있고 항만공사도 해수부 또 공항공사 네네. 또 국토부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받다 보니까 인천에서 무언가를 협조를 요청하려고 해도 실제로 수월하게 되지 않는 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저는 시민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아시고 민원을 넣을 때 어떤 사안들은 특히 항만 같은 경우는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협력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살피면 조금 더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꼭 해결해야 하는 좀 심각한 문제인 만큼 서로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이렇게 뭐 바다 쓰레기도 인천의 큰 과제지만 또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네, 수도권 매립지 문제입니다. 현재 인천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저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 쓰레기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과했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쓰레기를 쉽게 편하게 치워준 부분이 쓰레기 발생을 오히려 늘리는 상황이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제가 좀 뜨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그거를 바로바로 잘 치워줬거든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처리할 장소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였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원래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또 다시 쓰고 또 재활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물론 체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부족한 20%를 우리가 고민하는데 많이 부족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쓰고 예전처럼 네. 어르신들처럼 또 재활용하고
또 이 열이라고 하는 소각을 통해서 자원을 회수하고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일정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걸로 책임을 다했다라는 걸로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치우는 거에 반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내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같이 고민해주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로 하나뿐인 지구가 몸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바제지 처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최종 처리의 부분에서 뭐 소각하고 그 위에 이제 매립을 네네. 하는 방식이겠지만 소각하는 과정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종종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환경 오염 시설이 아니라 주민 편의 시설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아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네. 하잖아요. 뭐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낭비 없는 생활 방식을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인천시가 먼저 쓰레기통도 없앴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좀 기억하고 좀 실천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 시내에 그 제로 웨이스트 샵 네. 네, 이 3개였는데 올 초에 보니까 17개까지 그래요? 늘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자원순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히 또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를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성과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 오시면 자원순환 청사라고 이제 이렇게 네.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보통 예전에는 커피를 뭡니까 일회용 컵에다 맞아요. 들고 이제 네. 편하게 가지고 왔었는데 요즘은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홍보 개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카페에서 다회용기에 담아서 이제 이런 음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천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100%다 진행이 되고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 네. 얼마 전에 가봤는데 오히려 이제 여러 다회용기를 이용을 하면서 장례식장의 품격이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왜냐하면 싼 일회용 접시에 담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그런 게 훨씬 더 근사하다 오히려 품격 있는 예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되어 가는 거 아닌가.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앞장섰지만 이제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 그게 바로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뭐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잖아요. 네. 시민들이 조금 원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물론 내 집 주변에 네. 환경 관련된 시설들이 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권역별로 소각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시설을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그런 공간들이 에너지를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또 그 공간이 요즘은 탄소 중립 시대거든요. 네. 이런 환경 교육의 장소로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자원순환을 위한 작은 공간들, 시범적인 공간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잘하고 이 분리배출된 것이 결국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분리배출할 때도 깨끗하게 결국 깨끗한 쓰레기는 자원이 됩니다. 근데 깨끗하지 않은 쓰레기는 정말 쓰레기거든요. 네, 그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정책들 가운데 좀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좀 공감하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추진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네.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 이외에 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계획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다음에 해양칭수도시 기본계획,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관련된 계획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계획이 100%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이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정기 간담회를 하고 있고 그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천에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뭐 환경 보호든
자원순환이든 아니면 나무를 열심히 심든 네. 아니면 해양 쓰레기를 열심히 줍던 이런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 상황을 잘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이 환경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추진단에서 지난해 매주 한 분씩 환경특별시민을 선정을 해서 네. 언론에 보도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 아주 작지만 결국 그 작은 것이 보완이 되면 정말로 명품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맞아요.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작은 것부터 모여서 이제 네. 크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떤 일이든 1년은 기반을 닫고 그 다음은 이제 달려나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환경특별시 추진단 출범이 1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올해는 좀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해양환경과가 만들어져서 아마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체계는 구축해 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또 인천이 갖고 있는 환경 문제가 이 발전소. 인천은 인천 시민들이 쓰는 에너지의 2배 반 이상의 에너지,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로 발전 시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발전소들이 대부분 화석 연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웅화력 같은 경우는 석탄을 떼서 네. 전기를 생산하는 네. 방식인데 결국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전 세계가 함께 달성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 요즘 산불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맞아요. 발생을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발생했고 또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이상기후가 전 지구촌을 지금 휩쓸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거다. 더 큰 이벤트들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화석 연료에 의한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저희가 에너지를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천에 발전소들이 많습니다. 이 발전소에 대한 전환, 에너지 전환도 인천이 먼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2배 반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문제를 그렇다고 서울에 공급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인천에 산업시설들이 많죠. 이 산업시설들이 다 노후됐습니다. 노후됐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동 산단 같은 경우는 대개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까지 산업, 경제에서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장님, 의장님, 교육감님, 그다음에 군수구청장님, 그다음에 시의 국실장님들 다 모시고 특별 강연을 진행을 했어요. 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리고 올해 모든 공직자들, 인천시의 공직자들 대상으로 탄소 중립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탄소 중립은 인류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부터 환경특별시 인천에서부터 선도하기 위한 그림을 올해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순환이나 뭐 탄소 중립 항상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실천하고 성과를 내는 게 이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 장정구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람이 문제지만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희망 또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100번 실천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한 번씩 해야 더 의미 있는 것. 그게 바로 환경을 지키는 일일 텐데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가 모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바뀔 테니까요. 정책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